정영진 축의 매불쇼.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하는데요. 네. 앉은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MB 이재호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MB 저승사자 주진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재호 대표님 모시러 오늘 왔습니다. 아니, 내까지 끌고 가면 안 되지. 아니, 네. 그럼요. 저는 대표님은 모시죠. 대표님한테 세배 올리고 건강 네. 묻고 그러려고. 아까 모시러 실제로 왔습니다. 세뱃돈 10,000원을 주시더라고. 근데 우리 이재호 대표님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지 마라. 이 정광훈이한테 나 혼난다. 각별합니다. 네. 어떻게 저 주진우 젊은이 가까이서 봐도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아, 이게 친하지. 예? 친하지. 이 젊은이가 MB 집어넣는데. 아, 그래도 뭐 MB 집에 넣은 거는 네. 제가 몰라서 잘못해서. 아, 그런 거니까. 잘못한 거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네. 뭐 사실상 2인자가 이재호 대표님이셨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네,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그 이명박 대통령한테 조언하고 지시하고 지도 편달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재호 대표는 저를 불러가지고 그때도 저야 뭐 말 안 듣는 애였죠. 네. 불러다 놓고 지도하고 아. 그리고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면 또 잘 들어주세요. 아, 권력자일 때도요? 그럼요. 오. 그런 분이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 아. 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 이재호 대표님 얘기를 조금 더 들었으면 네. 더 중용했으면 네. 이렇게 감옥 가진 않지. 아. 기침 나네, 기침. 아, 기침이 나. 아, MB 생각에 기침이 납니다. 자꾸 이권을 챙기려고 이재호 대표를 자꾸 자전거 태워가지고 4대강으로 자꾸 보내는 거예요. 아. 그런데 본인은 자기 소명인 줄 알고 자꾸 자전거만 타셨는데 그 사이에 주변에서 다 받아먹었습니다, 대표님. 그 말은 맞는데 맞는데? 틀린 게 MB가 이권 챙기려고 했다. 요건 빼고. 그거는 빼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설명해 네, 드릴게요.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자, 그리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아니, 블랙리스트죠? 아, 방송 다 날라갔어요. 김 선생님 화이트리스트 아니요? 아, 방송 다 날라갔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방송하고 관계 없고 네. 언제부턴가 쓴소리를 좀 했더니 음.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디 그 아예 마이크를 하나 잡고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어 해. 네. 충정이야, 충정. 근데 아무튼 이제 최근에는 우리 이재우 대표님하고 KBS 시사 프로그램 같이 나가고 계시죠? 네. 네, 어떻게 대화는 좀 잘 통합니까? 뭐 우리끼리는 잘하지. 아, 둘이는 잘 됩니까? 나는 이재호 대표 말에는 무조건 찬동해. 아, 그래요?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네요. 네. 나도 뭐 방송에 그거는 김갑 선생 말이 맞다고 우리를 이야기하지.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오늘 먼저 뭐 말 나온 김에 그리고 또 주진우 기자도 나온 김에 이명박 전 대통령 근황 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요거 왜냐면 주진우 기자가 왔으니까 일단 요거 잠깐만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는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검찰이 23년을 구형한 상황이죠. 그리고 2월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그여야 뭐 23년을 하나 뭐 32년을 하나 관계 없는데 네. 뭐 무죄가 나올 거니까 아, 뭐 별로 그렇습니까? 신경 안 쓰지. 원래 무죄 나올수록 구형이 많거든. 아니 바람에요. 우리가 옛날에 재판 받아 보면 네. 구형을 많이 주면 그건 무죄 나오거든. 아. 1심 때는 뭐 확 달라지는 게 좀 있습니까? 뇌물 액수가 50억 늘었습니다. 1심 때하고 달라졌는 게 네. 검찰이 공소 변경해갖고 삼성 뇌물 액수를 추가를 해놨는데 네. 그게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가 거의 안 되는 걸로 드러났지. 아닌데요. 재판을 같이 보셨는데 제가 이명박 한 번 같이 봤잖아. 한번 같이 봤죠. 이렇게 같이 봤어요. 근데 그건 거의 거짓말로 드러났으니까 뭐 무죄 될 거야. 아니 저 줄을 이렇게 서 있으면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대표님 같지 않아서 뒤에서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들이 주진우 저 새끼 그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해요. 오, 진짜. 그래요, 욕을 해요. 저 새끼 뭐 저는 원수니까 철천지 원수잖아요. 뒤로 돌아. 그래서 얼굴을 쳐다봐요. 네. 할아버지들이 바로 얼굴을 외면해요. 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재호 대표님 딱 앉아 있다가 인자하게 이렇게 웃고 이렇게 탁탁 토닥토닥 하고 이렇게 그렇게 또 그러는 분은 또 대표님밖에 없어요. 인자하시다. 인격자죠. 인격자죠. 인격자야. 네.
인격자인데 재판을 어떻게 그렇게 보셨어요? 원래 인격자들은 그렇게 보고 아, 비인격자들은 또 주진우처럼 보고 그러지. 기레기 일기에 비인격자까지. 그러니까 아주 폭넓게 진보의 동력이 가령 그 집권하지 못했을 때는 사회적 공분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이명박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이전 정권도 포함해서. 근데 이제 집권을 했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주요 자리는 이미 다 갖고 있고 국정을 쥐락펴락해. 이자가 얼마나 나쁜 자인지를 집권한 측에서 파고 또 파고 또 파면 이건 복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진성 진보들 말고 애매한 중간층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왜 저럴까 하는 정도로까지 그래요? 너무 가혹하게 느껴져요. 느껴진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미래를 보고 가는 건데 집권을 했거나 사회 주류로 진출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플래닝을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그 법치국가에서 잘못한 거는 그 다음 세상의 플래닝은 뭐냐면 네. 이전의 성과물들을 어떻게든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과거의 성과물 중에서도 도려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뭐 재구성을 하든 의미 부여를 다시 하든 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현재 민주당이 갖고 있는 자산에 플러스 알파를 해나간다는 거죠.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법적 관계로 넘어갔으니까. 사법부에 맡겨라. 선배님 제가 하나만 얘기하다 잡으면 막 때려도 제가 돼. 이명박 그냥 옳다 그래. 그 선배님 말씀이 맞다 이렇게 해요. 저는 제 이명박 대통령을 이렇게 모신 지 20년이 돼가는데. 네네. 근데 저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 취재나 저의 탐사 보도에 하나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이 정권에서는 원치 않았어요. 누군지는 다 얘기할 수는 없으나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계속 잡겠다고 쫓아다니고 노래도 만들고 뮤직 비디오 다큐멘터리 만들고 책 쓰고 그랬을 때 검찰도 청와대도 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검찰이 죽이자 말 듣고 잡아갔잖아. 아니요. 그렇죠. 그렇긴 맞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니까 전직 국가원수 2명이나 감옥에 가면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정권의 보복으로 보인다 하면서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 내가 혼자서 해볼게.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고 법을 명확하게 어긴 게 있다면 그때는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해서 도움을 하나도 못 받고 계속 노래 부르고 서동요처럼 노래 부르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그 많은 지적 중에 오직 하나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나 불러와서 그래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지. 네,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거지. 그거 하나 잡은 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잡아야 되네.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걸 잡았어요. 그게 없는 걸 갖고 자꾸 있게 만드니까. 아니, 이거는 맞죠. 자원외교나 방산비리나 그 뭐 검찰들이 다 그러니까 특검까지 하나도 안 하고 도와줬어요. 조사했는데 다 무혐의로 나오는데 아니. 주진이 혼자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대표님, 그러니까 제가 보험 그만하자. 저 우리 김갑수 선생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지루하니까. 잘 생각해 보면 잘 생각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 김 선생 말이 2대1이야. 주진우 혼자야. 나 가운데 끼고 왜 그래요? 주진이 기자 잘 들어봐. 영국 보수당이 왜 100년을 유지했냐. 거기는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권에 대해서 좋은 점은 개선해 나가고 지난 정권이 잘못된 점은 비판을 하지만은 우리나라처럼 홀라당 뒤집어서 감옥에 쳐놓고 이런 일은 역시 없었어. 그러니까 정권이 계속 이어지는 거는 너무 해먹으니까 지난 정권을 개선하는데 웬만큼 지켜야죠. 그게 하나도 밝히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제 정치 보복으로 드러나는 건데 어떻게 지금 문재인 정권도 바로 왜 그러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잡아갔으면 그러면 그 잣대를 이 정권에도 재야 될 거 아니야. 자, 왜 자기네들 권력 비리에 칼 들이대니까 윤석열을 쫓아내지 못해 지금 난리 환장하잖아. 대표님, 왜 그러냐고. 이명박을 잡아간 사람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거나 잡아간 사람은 박근혜 정권 맞는데요. 박근혜 측근들이나 박근혜를 잡아간 거는요, 이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었어요. 국민들이었어요. 촛불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보수당이 우리나라처럼 정권을 가지고 이렇게 이권을 그냥 다 해먹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을 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강 얘기는 하지 마시고. 네, 강 얘기는 하지 말고. 강 얘기는 하지 마. 4대강 전도 강 얘기 하지 마. 분위기 안 좋아져. 잘된 거니까 잘된 걸 뭐가 잘 돼? 주주 하지 동생. 말고. 주주 동생. 잘 형동생 하지 마요. 얘기 좀 할게.
그럼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한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아직 그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 석방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일단 대통령이 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법적으로는 좀 애매하겠지만 이 재판 불가능해요. 이거 검찰에서 하는 거죠. 재판의 속도를 내기를 행정부 수장으로서 요청을 해서 네. 빠른 재판을 내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낸 다음에 네. 대통령의 이 사면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 사면권에는 일종의 딜 같은 게 있는데 네. 이 해외로 보내야지. 네? 해외로요? 미국이나 유럽으로 보내야지. 갑자기 왜 해외로 왜 나옵니까? 아니 미국이나 유럽으로 보내야지. 국내에 살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정치인의 구속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석방하라 그래. 아, 그냥 구호 차원에서 그 죄를 인정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뭐 전직 대통령이 구속해서 뭐 1000일이 넘었으니까. 그리고 박근혜 인도적 대통령 차원에서 석방돼서 석방하라고 그 소리 그냥 나오면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구나. 우리 저 이재호 대표님은 그 목소리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귀가 시끄러울 정도인가 보군요. 아니 나도 뭐 석방하라 그러지. 박근혜 전 대통령 얼마나 싫어합니까? 아니 그래 싫어하는 거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참 속 없으시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박근혜 돼서 대통령이 오래됐으니까. 석방돼 나오는 순간 보수 세력은 사분오열되고 관이 개판 오히려? 벌어져. 보세요, 뻔하지. 그래. 사실은 힘이 펄펄 나를 때도 다 장악하지 못해갖고 유승민이 들이밀고 김무성이 들이민 판인데 나오면 태극기 부대 그것도 태극기도 다 쪼개져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치공학적으로는 나오는 오히려 게 나오는 훨씬 게 유리하다 훨씬. 선거에. 아유 100배 낫지. 근데 이런 거 자꾸 근데 선거에 이용합니까?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아유, 말자고. 참 그 우리 선생님. 근데 이제 아까 쭉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과거의 정치적인 유산들 특히 이제 긍정적인 것들은 좀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것들은 같이 이렇게 좀 포용을 하면서 강국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이제 불만 가진 것 중에 하나가 과거 청산 제대로 못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뭘 하더라도 옳고 그름이라는 게 잘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 이번에라도 좀 제대로 한번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은데. 근데 인생살이가 쌈박하게 풀어지지 않고 아니, 안 그리고도 된다, 안 가요. 된다. 네, 그 이야기 쌈박하게 풀어지지 않아요. 예컨대 우리 선생님. 학계 조금만 더 할게요. 과거사 진상규명 같은 거는 네. 학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해야 되고 국가가 지원해야 돼요. 4.3의 실상이 어땠는지 저 강점기의 독립운동 사의 각종 유산들을 밝힌다든지 독재기에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기에 어떤 처참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고 밝히는 일을 국가가 지원해서 어떤 위원회든 어떤 이 정신문화연구원 같은 데서 끊임없이 하는 일은 그거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정치적 법적 처벌은 아니다. 정치적 맥락에서 하는 일은 네. 그걸 다 끌어안고 가는 거죠. 우리 한 역사인 거죠. 내 이야기 결론은 그거야. 네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은 맞고 잘못된 과거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되면 역사가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네. 뭐 정치적 감정이나 뭐 사감이 개입된 건 아니고요. 아, 뭐, 이게 주진우가 뭐 정치적 감정을 가질 이유가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주진우는 그냥, 되지도 않은 소리 해놓으니까 검찰이 그걸 널렁 받아갖고 하는 게 그게 문제지. 그건 말이 안 되죠. 이제 저는 권력을 가지고 정치한다고 하잖아요. 국가와 국민한테 봉사한다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다 자기 이권 챙기고 자기 사리사욕 챙기고 물론 이재호 대표님 같은 분도 있습니다. 버스 네. 타고 지금도 버스 타고 그다음에 지하철 타고 그리고 사리사욕 안 챙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 다 얼마나 치부하신 거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미 다 감옥에 가셨어요. 이상득, 최시중, 그리고 둘밖에 더 있나? 뭘 둘밖에 없어요. 자, 천신일도 있고요. 천신일도 있고요. 셋. 네, 셋밖에. 자, 김두로 해서 걔들 청와대. 다 무죄로 나왔고. 뭘 무죄로 받아요? 감옥 갔다 나온 거죠. 무죄 받고 이명박 나왔다니까. 대통령 주변에서는 너무 많이 챙겨 먹었어요. 아니, 너무 많으니까 셋이라니까. 셋이라뇨. 아니, 또 누가 있노? 아니, 저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어른이 몇 명 있습니까? 셋이지. 어린이 셋인데 다 갔어 감옥에. 그러면 그 이후에도 또 감옥에 가야 되는데 감옥 갈 사람이 없지, 이제. 아니면 또 가야 되는데 아프다고 들어 눕고 됐어, 그랬죠. 됐어. 아니 자, 선생님 그 왜 그 셋이 있는 거 알면서 둘밖에 있나 왜 그랬습니까? 아니, 나는 한 사람이 기억이 안 나. 한 명 더 있으면 거기에 이재호 있죠. 이재호 대표 있는데 이재호 대표 말고 나머지 다 갔어요. 그리고 갔다 온 것도 사실 그 죄질은 더 크고
크고 많은데 아, 그 밖에도 지금 많습니다. 이영배라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프로그램이 이게 원고에는 난장인 것 같아요. 없는데 난장인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난자이니까 네, 그럼 요 정도로만 진도에 나가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